네, 적절한 타이밍에 완벽한 전략을 제시해주는 시간입니다. 마켓 타이밍 시간이고요. MBN골드 신광숙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네. 네, 오늘은 넥타이를 안 하셨네요. 네. 목에 살이 쪄가지고 넥타이를 매면은 목이 아파가지고 뺐습니다. 네. 네. 너무 웃으시는데? 네, 아니요. 자, 오늘 일정, 여러 일정들이 있어요. 어제 내일 CPI도 발표가 되는데 다양한 일정 한번 짚어주시죠. 오늘 3대 증시, 미 증시가 3대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던 주요 원인은 일단 오늘 이제 저녁 10시 30분에 있을 전월 12월 CPI 지표가 발표되기 D-1일이었는데 왜 올라갔냐? 바로 오늘 밤에, 그러니까 어제 보면 어제 밤이겠죠. 어제 자정에 이제 00시에 발표됐던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재고의 량이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물건의 가격들에 대해서 뭐 가격 압박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들이 설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원유 재고 발표가 주요 원인으로 해서 따라서 00시부터 사실은 탄력을 받으면서 미증시가 상승폭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일정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녁 10시 30분에 이제 D-Day이지 않습니까? CPI. 뭐 미국의 CPI까지 뭐 봐야 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 CPI 재고 발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저녁 10시에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이제 발표되고 내일은 이제 우리나라의 금통위가 열립니다. 9시 55분에. 그래서 10시 정도에 이제 금리 결정이 나올 거고 이 수출입 물가 지수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동시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미국장을 좀 보면서 오늘 밤이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쉽게 얘기해서 뭐 나이키 반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거의 V자가 나왔거든요. 거의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인버스를 지금 여기서 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 분수령을 오늘 저녁 10시 반에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전일 일단 힌트가 좀 나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바로 클리블랜드 CPI. 클리블랜드가 1월 11일 날 CPI 수치를 발표하는데 이제 클리블랜드가 뭐냐면 미국의 한 주입니다. 한 도시인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치면은 약간의 좀 창원 마산 같은 이런 공업 도시였는데 예전만큼은 이 창원 마산이 공업 도시가 조금은 이제 좀 이제 확장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예전 과거 공업 도시였다.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부분들을 보시면 클리블랜드 CPI 예측치가 보면은 아래쪽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CPI 종합 CPI 이 물가 지수에 대한 예측치가 6.5%예요. 그러니까 전달이 7%였잖아요. 7.1%. 예. 7.1%였는데 지금 이걸 딱 봤을 때 7%대에서 6.5%대. 솔직히 좀 말이 안 되죠. 예측치가 너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근데 클리블랜드에서는 뭐 어떻게 나왔냐면 전월 12월 달이 6.64% 나왔습니다. 6.64. 그리고 이제 코어 CPI 같은 경우 5.7을 시장 예측하고 있는데 5.87.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컨센 대비해서 예상 대비해서 핵심과 코어와 종합 물가 지표가 0.1% 정도 약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 눈높이 너무 낮춰놨어요, 지금. 월가에서 컨센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예상치 하회되는 부분들은 조금은 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6.8 뭐 이 정도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대폭적으로 한 0.6 정도로 내려버렸기 때문에 컨센을. 그러면은 많이 내려온 만큼 만약 오늘 밤에 깜짝 서프라이즈 격으로 6.5% 이하로 언더로 빠져서 발표가 되면은 미국 증시는 폭등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JP모건에서 CPI 예측에 따른 시나리오를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JP모건에서 이제 CPI 변동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데 6.4% 이하일 경우가 확률적으로 20%다.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S&P 500이 3에서 3.5% 정도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확률이 65%인데 바로
6.5니까 예상치가 0.1이거나 0.1 정도. 그러니까 약간 예상치 부합하는 정도의 경우, 약간의 상회, 약간의 하회가 나온 경우에는 어쨌든 약간의 상회가 나와도 6.5였는데 6.6이 나와도 그래도 많이 낮춰놓은 상태에서 이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니냐 생각해서 1.5에서 2% 정도의 S&P 500 상승 탄력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조금 최악의 시나리오는 6.5인데 6.6 이상, 그러니까 6.7, 6.8이 나올 경우에는 S&P 500이 2.5에서 3% 정도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 확률은 15%입니다. 그러면 지금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JP모건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도 비슷하게 보는 시나리오를 레포트를 제시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예상치 정도는 부합할 가능성들은 있다, 확률적으로. 그러면 이제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85% 정도가 예상치 부합하거나 하회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채권 트레이더들의 이 심리를 좀 봐야 되는데 어제 전반적으로 2년물과 10년물이 동시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년물 같은 경우는 그 근간 기준금리와 비슷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4.2% 나왔거든요. 4.2% 정도 지금 수익률이 잡혀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채권 트레이더들은 월가 채권 트레이더들은 물가가 잡혔다고 보고 있다. 거기에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거는 이제 나스닥 대비한 그 EEM 지수, 이머징 마켓에 대한 지수입니다. 이머징 마켓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 우리나라, 대만, 뭐 일본을 제외한 그 동아시아 국가, 그리고 인도 니프티 증시, 그리고 브라질 증시까지 포함한 건데 나스닥보다 상승률이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MSCI 비율이라든지 전반적인 이머징 마켓의 비율 자체가 중국이 워낙 또 확대가 됐었고 5% 정도 추가적으로 확대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홍콩 항생 테크 증시가 거의 V자 반등이 나오다 보니 이와 유사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냐?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증시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왕 건드라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3년 전에 우리나라 증시를 좀 봤을 때 탄광의 카나리아다. 예. 이제 탄광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이제 예전에는 광부들이 뭔가 이 가스 같은 거를 이제 기기가 없다 보니까 이 카나리아라는 이 새를 이용해서 이 새가 노래를 막 지저귀다가 노래를 멈추고 갑자기 쓰러지면은 뭔가 유해 가스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때 광부들이 탄광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서 작업 그만해도 나와야 된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그만큼 이머징 마켓의 주요 이 또 자리매김하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전보다 사실 조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증시는 이전에 전저점 근처까지 좀 2100선까지 좀 때까지 좀 미늘다가 좀 나왔지만 어쨌든 상당히 나스닥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내포하는 지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일단 이게 정거래일이었기 때문에 정거래 기준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이 오늘 1.7% 올라갔단 말이죠. 11,400, 500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거의 이제 트렌드 라인 상단까지 한 1.5%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CPI 발표가 예상치보다 하회하거나 부합하게 되면 2에서 3% 정도 올라가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 3에서 5% 정도 폭등 나오거든요. S&P 500 그 정도 올라가면. 그럼 트렌드 라인 넘어가요. 그럼 이 트렌드 라인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넘어가고 지지받으면 정말로 미국장은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오늘 CPI 발표 때 뚫어주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전에 보시면 뚫었다가 윗골이 달고 밀려가지고 툭 밀리고 이거를 여러 차례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2년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21년도 11월 달에 파월 연준의장이 이제부터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매파로 돌아선 순간부터 하락 나와서 반등 나오다 트렌드 라인을 막고 밀리고 넘어갔다가 살짝 밀리고 살짝 넘어갔다가 밀리고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 상단 저항을 이번에 돌파를 해서 지지를 받는지 이 여부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빅스 인덱스 뭐 공포 지수라고 보이겠죠. 그러니까 빅스 인덱스, 그러니까 공포 지수가 빅스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증시의 변동성이 커져서 시장이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빅스 인덱스 지수를 좀 보는데 지금 이제 위에 올라갈 때마다 이제 많이 확장 분명 그 위로 올라가는 튀는 경향, 스파이크 패턴이 나올 때마다 항상 증시가 거의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시장이 거의 저점이었고 그 전까지는 사실 시장이 또 폭락이 나왔겠죠. 급락이 나왔겠죠. 근데 지금 보면 빅스 지수가 상당히 지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제가 지금 도표로 보면 맨 하단에 횡으로 선을 하나 그어드렸죠. 예, 그 부분을 보면 3월, 4월, 그리고 8월 달, 그리고 11월, 12월 넘어갈 때 빅스 지수가 최하단을 찍을 때 아직 빅스 지수가 최하단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역발성을 생각하면 뭐가 될까요? 무조건 빅스 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최저점에 도달할 때까지 미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이 빅스 지수가 최저점에 상단을 닿기 시작하면은 미증시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내포하는 지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화면 보면서 포인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채 시장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채권 시장이 선행하면서 올라가고 근데 증시가 쫓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검정색이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3년물, 파란색이 10년물 채권 가격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는 공매도라든지 이런 걸 폐지해달라 이런 뭐 국민연금 더 이상 비축비 줄이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채권 가격이 올라갔는데 채권 가격 별로 안 빠졌어요. 우리나라 증시 2100선까지 전저점 테스트하러 가려고 할 때. 채권 가격이 안 빠져 올라갔단 말이에요. 전고점 넘어갔어요. 이미 채권 가격 봤을 때 2,000원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공매도 폐지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특히 외국인 이 메이저 세력들이 선물 옵션 가지고 조종하는 거를 이런 걸 뭔가 좀 더 감시할 수 있는 통제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억울한 증시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 정도까지 빠질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물론 V자 반등 나왔지만 채권 가격 대비해서는 지금 이미 우리나라 증시 2,500 넘어갔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2,300이 절대로 붕괴되지 않았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증시였다. 그러니까 좀 뭔가 정부에서 통제기구라든지 이런 걸 좀 발사 감시기구를 좀 만들어서 좀 장난질을 좀 못 치게 예,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10년 뒤에 국회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분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빅스 인덱스에 따라서 최저점에 도달할지 말지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을 전체적으로 저희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타이밍 모델 통해서도 정확한 시기와 적중하는 전략도 알아봐야겠죠? 네, 오늘 그래서 어쨌든 뭐 삼성전자나 SK한테 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나스닥. 그렇죠. 나스닥을 봐야 되겠죠. 네, 나스닥 100지수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모델 한번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이제 나스닥을 보는 이유는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반도체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일단은 반영 강도가 상당히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게요. 80% 잡혀 있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패닉 강도가 없다. 그러니까 패닉 강도라는 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반영이 잡히면 그쪽으로 좀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특이한 거는 나스닥의 일간 타임 모델상으로 패닉 강도가 지금 12일, 내일 13일, 금요일 그리고 14일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4일은 아니고 이제 월요일입니다. 제가 잘못 명시했네요. 이렇게 좀 보면은 패닉 강도가 00%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향은 변경될 수 있으나 다시 또 튀어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랑 보고 또 채권 가격까지 미국의 2년물, 10년물을 봤을 때 이거 진짜로 재수가 좋다면 나스닥 진짜 13,000포인트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트레이더들은 CPI에 잡혔다는데 거의 베팅을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채권 트레이더들이 틀릴 수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채권 트레이더 분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뭐 12일 날 CPI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와서 꺾이더라도 또 한 이틀 뒤는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 내포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만기 날이잖아요. 외국인들 포지션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극단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이 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코스피를 2200선 깨질 때까지 밀어버릴 수는 없겠죠. 돈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오늘 뭐 추가적인 뭔가 하락은 없다, 급락은 없을 것이다. 2,400이 붕괴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뭐 큰 악재가 없으면. 그러면 이걸 놓고 봤을 때 수익 구간이 빨간색이거든요. 지금 정점이 딱 지금 어제 종가 기준이었어요. 종가 기준. 예. 근데 지금 야간 선물이 좀 올라갔어요. 야간 선물이 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되냐. 만약에 수익을 볼 거면 그냥 여기서 밀리면 또 애매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올리면 수익이 극대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2,400 초반대, 2,430, 40까지도 정말 만긴 날의 재수가 좋으면은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마켓 타이밍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자세한 이야기 들으실 분들께서는 네이버 밴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0년 뒤에 국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신광수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